자, 70페이지에는 폴더에 대한 내용과 파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69페이지를 먼저 좀 보고 하죠. 자, 폴더와 파일 이해하기라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폴더라는 것이 있고 파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단 폴더는 어떤 거냐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용도나 종류별로 모아놓는 저장 공간을 폴더라고 해요. 그리고 파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안에 저장 단위들이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여기 사진 이쁘다, 사진이 이쁘다가 아니죠. 꽃이 이쁘다 또는 여기 풍경이 이쁘다 하면은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그 사진 한 장 한 장은 파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사진 한 장만 찍으세요? 아니죠. 남는 게 사진이라고 사진을 그러면 500장, 600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진들이 그렇게 막 섞여 있으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유럽 여행의 사진인지 우리가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사진을 관련된 것끼리 정리를 해놔요. 앨범에서도 우리 보통 보면 가족 앨범 같은 경우도 뭐 큰 애기 거, 작은 애기 거, 뭐 우리 가족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폴더예요. 자, 또 한 가지 저는 일단 필기구랑 좀 친한 편이라서 필기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게 편해요. 그쵸? 근데 필기구 욕심이 많은 저는요. 필기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이러고 들고 다니는 게 편할까요? 필통에 넣고 다니는 게 편할까요? 그쵸? 그게 폴더예요. 즉 파일이라는 건 이 하나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림도 파일이 되겠지만 문서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파일이고요. 음악도 파일이고요. 동영상도 파일이에요. 그래서 뭐 문서 파일, 그림 파일, 음악 파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컴퓨터의 저장 단위들인데 그렇게 저장이 돼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한 후에 저장하게 되면 하나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파일 하나 만들어 볼 계획인데요. 바로 메모장으로 문서를 하나 작성해서 파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일을 우리가 만든 폴더에다 담아보는 것도 해볼 예정이에요. 아직 폴더를 안 만들었지만, 그죠? 자, 파일명은 69페이지예요. 제가 보고 있는 거 파일이란의 두 번째 줄입니다. 파일 이름 점 확장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콘 모양은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메모장 파일, 뭐 PPT 파일, 엑셀 파일, 한글 파일 이런 식으로 확장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파일이라는 건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이거나 아니면 문서거나 이런 것들 각각 한 개씩이 뭐 저장이 되는 단위들 있죠? 이런 것들이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폴더라는 건 무엇이냐? 파일들을 담아놓는 공간 같은 건데 그냥 담지 않죠. 보통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분류에 따라서 담아놓는 공간이 바로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정리됐을까요? 그래서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를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겨서 70페이지. 자, 그러면 파일을 만들 때 우리가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먼저 바구니를 마련해 놓고 물건을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폴더를 만드는 방법을 먼저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경로에도 바로 우리가 폴더를 만들 수 있긴 한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제일 앞에 바탕화면에다가 만드는 걸 연습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책하고는 좀 달라요. 책에서는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서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다 바로 그냥 만들 거라서 약간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냐면 1번 문항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바탕화면에다 폴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저번에 제가 이 바탕화면 배경 바꿀 때 하라고 했었던 그걸 했더니 이렇게 뭐가 떴죠?
이걸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요 화면 떴는지만 제가 잠깐 체크할게요. 요 끝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들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요게 하위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폴더를 만들 거죠. 새로 만들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에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옆에 메뉴가 하나 뜹니다. 뭐 만들 건데? 폴더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폴더를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만 꾹. 그러면 이렇게 새 폴더가 생겨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테두리가 생겨 있고 파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게 블록 지정이 돼 있는 건데 우리 폴더 이름을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찾기도 쉽겠죠? 본인 이름으로 적을까요? 새 폴더에다가요? 네, 그대로. 그대로 이름을 써요? 네. 저는 제 이름 폴더가 있어서 그냥 제 이름 뒤에 일자만 더 붙일게요. 자, 요렇게 하시고 영어 나오면 한영키 눌러야지. 한영키 누르고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쓰셨다면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이름이 확정이 됐어요. 자, 여기 아까 만든 이 폴더를 끌어다가 내가 놓고 싶은 데다가 놔주세요. 자, 아까 만드신 폴더를 따닥 눌러볼까요? 두 번이요? 네, 2번.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열린 거에 보일 거예요. 네. 현재는 빈 바구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파일 같은 것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림 같은 거 있으면 그림 같은 것도 저장도 하고 이렇게 사용할 박스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는 이제 X 눌러서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폴더 만드는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메모장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해 볼 거예요. 페이지는 관련된 페이지가 34페이지를 볼까요? 물론 파일은 메모장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 연습으로 메모장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럼 메모장을 불러올 건데요.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메모장은 밑으로 쭉 내려보았을 때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메모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누르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일단 혹시 찾아서 이렇게 눌러주신 분은 딴 데 눌러서 이렇게 빠져나와 볼게요. 여기 찾기 보이세요? 여기다가 미음, A자 말고 미음, 이렇게 쳐보시면 메모장 바로 보일 거예요. 요거 눌러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러니까 여기 찾기를 클릭하시고 미음하고 에 적으면 제일 위에 메모장 앱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메모장이 열립니다. 자, 일단 요 가장자리 한번 가볼까요? 마우스를 가장자리 쪽에 가보면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이 메모장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요 위쪽에 제목 표시줄을 누르면서 끌면은 이렇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석지기 만약에 박혀 있으면 쓰기 힘들잖아요. 그럼 얘를 끌어다가 내가 보기 좋은 데다 갖다 놓고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잠깐 이건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거긴 한데 누가 딱 들어왔을 때 화들짝 하고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최소화라는 버튼인데 최소화는 화면을 줄여버리는 역할을 해요. 닫는 건 아니고 줄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다시 나오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 네모, 얘가 최대화였어요. 화면에 크게 최대화해서 키워놓을 때 다시 누르면 작아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X는 닫기니까 지금 닫을 건 아니니까 안 누를게요. 자, 그러면
오래간만에, 예, 뭐 오래간만도 아니네요. 그죠? 여기 창 크기 조절하는 거랑 이동하는 것도 배워보았고요. 간단하게 이번에는 서식을 설정을 해볼게요. 이 상단의 메뉴에 보시면은 파일, 편집, 서식, 보기, 도움말 이런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서식이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또 나올 거예요. 여기서 글꼴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글꼴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글꼴은 여기서 굴림체를 고르래요. 찾으려니까 힘드니까 칠게요. 굴림체. 그리고 크기는 20포인트를 주랬으니까 20으로 이렇게 맞춰볼게요. 그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커서 자체가 큼지막하게 굴림체에 20포인트로 맞춰졌을 거예요. 저희 35페이지 4번 하는 거예요. 키보드에 미음자 한 번만 툭 눌러볼까요? A로 적혀지신 분은 지우시고 미음자 한 번만 툭. 그 다음에 키보드에 한자 키패드 있죠?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특수문자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 별표를 누르면 이렇게 별표가 들어가네요. 자, 이제 우리가 시를 하나 적을 거거든요. 35페이지 5번에 적혀있는 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 칸 띄어지니까 이렇게 띄어주시고 시와 띄고 함께하는 시간 띄고 그 다음 별도 다를 거니까 미음 한자 별표를 꾹 밑으로 줄을 내릴 때 엔터를 치는 거예요. 엔터 쳐볼까요? 툭. 또 한 번 내릴게요. 툭. 그 다음에 진달래꽃 엔터. 그 다음에 김소월이 좀 많이 옆으로 가 있잖아요. 띄어쓰기를 쭉 눌러서 띄운 다음에 김소월 엔터. 엔터.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이 보내드리우리다. 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다시는 걸음걸음 보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자, 아직은 얘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제목 표시줄에 제목 없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 이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저장을 해볼 건데요. 파일이라는 메뉴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파일을 클릭하시고 저장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좀 전에 만든 폴더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장 위치는 여기 옆에 쭉 메뉴 있는 것 중에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럼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본인 이름 폴더 만든 거 보이시죠? 이 폴더를 따닥.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내 이름 폴더에 저장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요 밑에 파일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진달래꽃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애가 지금은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목 없음으로 떠 있지만 제가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얘가 진달래꽃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우리 창 닫을 때 뭐 눌러요? 제일 끝에 X 눌러 닫았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내가 아까 만들었던 폴더에 지금 만든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열어볼 거예요. 아까 바구니 열러 가죠. 자, 여기 제 이름 폴더 보이죠? 여러분들 이름 폴더 보일 거예요. 따닥. 그러면 요 안에 이렇게 좀 전에 만든 진달래꽃이 들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한번 내용도 열어볼까요? 따닥. 자, 아까 작성한 거 잘 나오죠? 자,
자, 그러면 한 20분 정도 됐으니까 우리 하나만 더 문서를 만들어 볼까 해요. 혹시 요거 메모장 열려 있으신 분은 파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눌러볼까요? 파일의 새로 만들기는 새로 문서창을 여는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파일의 새로 만들기. 그럼 이렇게 다시 새 메모장이 떴을 거예요. 혹시 내가 메모장을 닫아버렸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까 전에 여기 찾기 있죠?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매 라고 적으면 바로 메모장 보입니다.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두 다 알고 있을 내용을 하나 적어볼까 하는데요. 애국가 기억하시죠? 예, 혹시 모르시면은 컨닝 가능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페이지가 어디냐면 설마 모를까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라도 또 왜 이거 아니하고 물어봤을 때 딱 기억 안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컨닝 하실 분은 45페이지에 나와 있긴 하네요. 애국가가. 요거를 적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 서식 주는 것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서 그냥 글자만 작성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아까 45페이지라고 했고요. 45페이지 애국가 보니까 앞에 크로바가 붙어 있죠. 이거는 미음 한번 눌러볼까요? A 뜨면 지우세요. 그리고 한영키 눌러서 미음 하시고 한자 누르면 이렇게 특수문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특수문자만 있는 게 아니고 9번 옆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화살표 2개, 아니면 커서 뻑새 2개 이런 표시 보이죠?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펼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크로바 보이죠? 요거를 꼭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띄고 애국가 한 칸 또 띈 다음에 미음 한자 아까 여기 펼침 단추 눌러서 크로바 하고 엔터 또 한 번 엔터 치면 내려가죠? 1절 엔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약 옆으로 넓으면 이렇게 옆으로 보일 거고요. 칸이 좁으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일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엔터 쳐서 내려가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보전이네요. 전하세요. 엔터, 엔터. 2절.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여기 아직 덜 했어요. 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후렴구예요. 가사 후렴구는 똑같이 반복이 되죠. 그러면 이 무궁화 삼천리 앞에 무자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쭉 끌어볼까요? 보전한 새까지. 아까 명령 꺼낼 때 뭐 누른다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 블록 주정한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복사할 거예요. 복사 눌러볼래요?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게 원래 맞아요. 이렇게 그냥 닫아져요. 여기 우리 기상일세 뒤에다 엔터 치시고 그럼 이 밑에 커서가 왔겠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아까 복사한 거 붙일 거니까 붙여넣기. 짠. 그러면 또 안 적어도 돼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서 반복되는 구문은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내가 복사할 부분을 블럭을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여기 블럭 지정한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은 언제나 명령을 꺼내는
바로가기 메뉴를 부르는 단추였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 블록 지정한 부분을 복사하겠다. 복사를 누르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붙일 부분에 커서를 놔야 돼요. 요 밑에 엔터를 안 쳤을 수 있어서 제가 셋자 뒤로 갈게요. 그러고 엔터를 치면은 밑으로 커서 내려왔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아까 복사한 구문이 여기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3절도 계속 적어볼게요. 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무궁화 삼천리를 복사하시는 게 아니라 복사가 되면은 클립보드라는 임시 기억 장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 4절. 했죠? 아까 복사한 거 있으니까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 완성. 자, 저장하실 때 파일에서 저장이에요. 파일에 저장. 아마 조금 전에 저장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폴더가 자동으로 열려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항상 이렇지는 않으니까 경로 다시 찾아가 볼게요. 자, 옆에 여기 목록 중에 바탕화면에 우리 본인 폴더 만드셨었잖아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클릭.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들 보이는데 좀 전에 만든 본인 폴더를 따닥. 그러고 파일 이름을 여기 애국가라고 알아보기 쉽게 적어주시고 저장까지 누르시면 여기 지금은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제목 없음으로 떠 있지만 저장을 하게 되면 애국가라고 바뀌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X 눌러서 닫은 후에 다시 저희 폴더를 따닥 열어보면 좀 전에 만든 애국가와 진달래꽃 둘 다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애국가를 따닥 눌러보면 애국가가 나올 테고 진달래꽃을 따닥 눌러보면 진달래꽃이 나오겠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가 폴더를 오늘 만들었고요. 이 폴더 안에 파일을 2개, 문서 파일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파일은 문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을 저장을 해서 우리 폴더에 저장해 보고자 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 시간엔 제가 아마 저번에 이제 준비물 말씀드린 거 있을 거예요.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 중에 필요한 사진들을 우리 폴더에 저장하는 것도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엔. 근데 그 앞 단계로 일단은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을 우리 좀 전에 만든 폴더에 저장하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은 뭐 크롬이든 엣지든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엣지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브라우저니까 엣지로 들어갈게요. 요 골뱅이 같이 생긴 애 있죠? 요 파도 모양 같은 거? 요게 엣지 브라우저고 요 알록달록하게 생긴 애가 크롬 브라우저라고 해요. 일단은 크롬은 원래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깔려있는 브라우저는 아니에요. 요건 이제 설치를 해서 깔려져 있는 거고 아마 제일 처음 컴퓨터를 처음 샀다 하면 크롬 브라우저는 안 깔려 있을 거예요. 뭐 누군가 깔았다면 깔려 있겠죠. 깔았으면 잘 쓰시면 되고 돈 안 줘도 돼요. 무료로 깔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엣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크롬을 엣지보단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자, 어쨌든 요 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상관없으니까 요 버튼 모양을 한번 눌러주실래요? 바탕화면에 있는 걸 열려면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아래 혹시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있는 거는 클릭 한 번만 하셔도 될 거예요. 자, 여기 네이버에 요 녹색 창 많이 들어보셨죠? 검색 창이에요. 여기다가 우리 진달래꽃 찾아볼까요? 그러면 진달래꽃이라고 쳐볼게요. 진달래꽃. 치고 엔터.
또는 여기 검색 버튼을 요 손가락 모양 나올 때 누르셔도 돼요. 근데 엔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진달래꽃에 대해서 네이버에다 찾아줘 라고 부탁한 거예요. 진달래꽃 사진. 그죠? 저는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지 탭을 한번 눌러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이쁜 진달래꽃 이미지들이 쫙 나와요. 그럼 여기서 진짜 이뻐 보이는 진달래꽃 한 번만 클릭해 주실래요? 아무거나 마음에 드시는 거. 뭐가 이뻐 보일까? 진짜 개인 취향이라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러면 그 고르신 게 이쪽에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보일 거예요. 자, 이 진달래꽃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은 뭐 하는 거라고요? 명령 꺼내는 거. 그래서 그림 위에서 누르니까 그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쫙 뜬 거예요. 우리는 이미지를 저장하고 싶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누를게요. 그럼 어디다 저장할 건데요? 이렇게 창이 떠요. 아까 어디다 저장한다 했어요, 제가? 우리가 만든 폴더. 걔가 어디 있었어요? 바탕화면에 내 이름 폴더가 있었죠? 따라서 바탕화면을 먼저 좀 찾을게요. 바탕화면에 있는 내 이름 폴더를 따닥. 요거 여기 다운로드 대신에 내가 알아보기 쉽게 진달래 뭐 이런 식으로 엔터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장 여기 다 하신 분은 창 닫아 볼게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만든 따끈따끈한 폴더 열어볼게요. 따닥. 요 진달래 들어와 있는 거 보이세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목록으로 보여서 찾기가 좀 힘들다면 요 창의 하단 부분을 보시면 그림 모양 있어요. 요거는 이제 큰 미리 보기로 보는 거라 좀 더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진달래 저장된 거 보이죠? 자, 인터넷을 들어갈게요. 저는 엣지 브라우저 기준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여러분들 뭐 좋아하세요? 강아지, 고양이, 뭐 토끼. 아, 토끼니까 토끼 찾을까? 그러면 토끼 저는 쳐볼게요. 토끼, 흑토끼도 좋고. 자, 이렇게 찾으면 이미지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뜨겠죠? 자, 여기서 귀여운 이미지가 있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찾으셨다면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는 아까 바탕화면에 있던 본인 이름 폴더를 따닥 열어주신 후 파일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저는 흑토끼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완료가 된 거예요. 창을 닫고 제 이름 폴더를 열어보면 여기 흑토끼도 제대로 저장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따라서 오늘 한 내용을 가볍게 정리를 해보자면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파일은 어떤 거였어요? 사진 또는 동영상 또는 문서 이런 것들이 파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종류별로 모아놓을 수 있는 일종의 바구니가 뭐였죠? 그게 폴더. 그래서 폴더를 만들 때는 우리가 빈 공간, 내가 만약 만들고 싶은 공간이 문서일 수도 있고 바탕화면일 수도 있고 다른 곳일 수도 있지만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메뉴가 나오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얘가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하고 폴더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폴더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폴더의 이름을 오늘은 그냥 딱히 지을 게 없어서 본인 이름으로 지었지만 내가 만약에 어딘가 여행 갔던 사진들을 넣겠다면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갔던 무슨 여행이라든지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나중에는 쓰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을 옮길 거면 핸드폰 사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줄 것 같아요. 그러고 여기에다가 다른 이제 사진이나 폴더들을 이렇게 올려서 넣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오늘하고 이제 다음 시간 때 활용을 해볼 건데요. 따라서 다음 시간 준비물 있어요. 어떤 준비물이냐면 USB 케이블입니다. 와, 그래도 준비성이 철저하셔서 벌써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한쪽은 USB에 꽂게 생겼고요. 한쪽은 내 핸드폰 보면 단자 있잖아요. 충전 단자. 충전 단자에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은 못 써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USB 케이블을 하나 준비를 해 오시면 되는데요. 이 USB 케이블을 사기 제일 편한 곳은 아마 다이소일 거예요. 다이소에서 데이터 충전 전송 케이블 달라고 하면 웬만해선 그 USB 케이블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요거는 꼭 준비해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준비물이 하나 더 있죠. 바로 USB입니다. 물론 저희 컴퓨터에다 저장을 하셔도 돼요. 근데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이게 본인 컴퓨터가 아니라 공용의 컴퓨터라면, 즉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집에 내가 USB라는 걸 만약 준비를 해놓는다면 옛날에 디스켓, 저장소가 바로 USB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중요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 USB라는 곳에 저장을 해놓고 얼마든지 꺼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은 USB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추천을 드렸고요. 필수 준비물은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가지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걸로 일단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거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